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여야 마지막 담판을 시도합니다. 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한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구나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원구성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호영 대표가 사찰해서 돌아오면서 일단 얘기는 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동안은 뭐 완전히 대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 사찰 순회하면서 10일간이나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돌아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돌아와서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 못하겠다. 라면서 그러면 못만 왔느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박병석 국회의장 계속 중재를 거듭해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여야 간에 의견이 좀 진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부분이죠, 그 부분이? 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얘기가 됐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사위원회 개혁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조사 부분인데 먼저 이제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본 부분은 국정조사 부분이에요. 국정조사를 7개를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상당수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법사위 개혁 문제. 아시겠지만 이제 체계 작구 심사권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체계 작구 심사권이 악용이 돼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또 방해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기구로 이관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의견을 상당히 절충을 본 것 같아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합당에서는 그러면은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하반기는 우리가 하겠다. 2년 나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보를 계속 안 하겠다고 하니까 박병석 이제 국회의장이 그러면은 상반기는 민주당에서 2년 하고 하반기는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 승리한 당이 가져가는 거는 어떠냐라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은 아니고 일단 중지 내지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뭐 모레 오전까지 과연 어떤 태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접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뭐 임기 2년으로 나누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마지노선을 지금 제시한 것이 아닌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2년 나누자. 현실적으로 지금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선출한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해야만이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협상 전략을 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후반기 2년 만이라도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가져오는 그런 것들로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포기하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일단은 통합당이 일단 반보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협상을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가 갖고 무한 책임을 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권력 구조가 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제라면 당연히 일당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고 대통령제에는 엄격하게 삼권 분립이 전제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엄격한 삼권 분립이 되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장관도 입각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어떤 존재 가치는 뭔가? 본질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거지만 또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집권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이 이제 양보할 차례라고 저는 보고 예, 예. 일단은 국정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의 어떤 드라이브를 위해서 일단은 고육지책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고 예. 그리고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은 통합당도 지금 단일 대우로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소란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그러면 통합당의 본심은 법사위원장 같지 않으면 정말 깨끗하게 같이 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법사위 임기에 대해서 아직 여야의 입장차가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 의장이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텐데 협상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월요일 날은 그런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상임위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추경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됩니까? 7월에 추경을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직권을 발동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상임위 원장 선출하고 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야는 결국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야당이 양보를 할 만큼 했으니까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네,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대 7로 의석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정 상임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가져야 되겠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오로와 나띵으로 이거 아니면 우리는 국회 원구성 못하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네.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의가 뭐냐면은 절대 의석을 지금 민주당에게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 중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혼자 하면은 뭐 독주냐 독재냐 이런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네.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기구로 위임을 하게 되면은 네. 이관을 하게 되면은 훨씬 주고받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은 통합당은 뭘 줄 건가라는 부분인데 통합당에서는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설치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해주면은 제가 볼 때 일괄 타결 형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 뭐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비정규직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빨리 국회가 이런 현실적인 국민들의 부름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에서 맞도록 하자. 이런 협상안도 또 다른 관행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 삼권 분립하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을 갖자는 것이고 어느 일당이 주도하는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을 넘어서는 숫자가 117석이고 지금 168석이 선진화법을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야당한테 최소한의 국회에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한을 끌 수 있는 권한을 야당한테 준다는 것은 통합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제언을 하는 것이고 법대로 하는 거 가장 좋죠. 법대로 해서 저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져서 대통령도 민주당 그리고 지방 권력도 민주당 그리고 국회도 민주당이 일당처럼 쭉 가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포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던져줄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저는 협상장에 나와서 빨리 받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훨씬 좋다는 뜻이지 제가 통합당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뭐 추가로
3차 추경은 어떻게 통과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여당이 법사위원장 카드를 받지 않으면 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일단 원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예. 일단은 각 상임위에서 이거 추경을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원구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월요일 날 합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은 선제적으로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조해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번 7월에서 3차 추경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비난은 엄청 저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혀 예. 다른 전망인데요. 예. 3차 추경은 반드시 처리됩니다. 아,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예. 모양새 좋게 처리되느냐 네. 아니면 모양새 사납게 처리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176석 예.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원구성을 협조를 안 하면은 18개 상임위원장 일방 성출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모양새가 사납죠. 그러면 이제 통합당에서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게 통합당은 지금 추경은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심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라는 미중의 비상 시국이니까 여야 민주당 통합당이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이 전체 한 35조 3천억 아닙니까? 네. 그 대부분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 일자리 기업 지키기 그리고 또 고용 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여야가 협상에 나서서 결론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이게 적기가 있거든요. 네. 시기 넘어가면 사람을 맞습니다. 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채를 발행한 부분이 20조가 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도 그러면 졸속 심사로 안 끝나기 위해서는 통합당이 빨리 국회를 원구성하고 정상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국회의 상황도 좀 보면 의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연 이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런 작심 발언을 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애초에 윤석열 검사 예.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됐지만 검사 때부터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호평을 했던 그런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고 네. 대통령께서 지휘고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그것이 검찰이 살 길이다. 네. 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수사로서 말한 데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양한 수사행위에서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수사를 해왔는데 네. 그것은 정치권 내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권 여당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어떤 일정 부분 이런 데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여당 인사를 수사를 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그리고 검찰 3과장이죠. 검찰 3과장한테 업무 지시를 한 것이 그러나 이제 그 검찰 3과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인 조사를 해서 조사를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총장은 이것을 인권위에 다시 배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내 말에 반은 잘라 먹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과 저는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장관급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소신에 따라서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것은 장관도 물론 검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특정 검사를 향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수신자가 검찰총장하고 검찰 3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일반 검사까지는 지휘하면 안 되는데 거기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 법무부 입장에서는
내 말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3과장한테 보낸 게 아니고 예. 이것을 인권위에서 이것을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뭐 둘 다 임명권자고 네. 그리고 둘 다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협조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갈등의 모습을 보면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네. 장면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갈 정도로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이 좀 이상하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지휘체계가 분명해요. 예.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예, 예.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법과 규정대로 하자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이 수세에 몰린 이유가 법과 규정대로 하면 지휘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예.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느냐, 예. 그리고 검찰이 과연 중립성이 보장이 됐느냐, 독립성이 지금 보장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나서서 그 부분인 거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내가 분명히 이 부분은 감찰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을 해라. 라고 감찰부에 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그 예. 부분을 인권부로 돌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반만 왜 뭐 하고 반은 잘라 먹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대표적인 게 지금 두 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채널 A하고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지금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수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에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네. 내가 수사 검사로부터 증언을 내가 강요당했다, 위증을 내가 강요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감찰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람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도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더 예.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법 왜곡죄를 형사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검사나 또는 경찰, 예. 판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제 법 적용을 잘못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권 행사가 과연 적정한가,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권에서는 공세를 예. 더 강화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뭐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네. 나 같으면 사퇴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사퇴를 하겠는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끝까지 자기를 뚜벅뚜벅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느낀 것은 한때는 진보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보수에서 오히려 영웅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 지난번만 해도 보수 진영에서는 완전 반대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완전 찬성을 했는데 그랬죠. 지금은 예. 완전히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 그리고 보수 진영은 이제 완전 찬성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수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념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예. 또 정치의 문제도 돼서는 안 되고 진영의 문제도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왔다는 얘기는 뭔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예. 네. 중심을 좀 잃어버린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수님 그러면요. 그 지금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미애 장관도 강한 단어를 쓰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사퇴 압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과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이렇게 주위에서 사퇴를 강요한 듯한 밀어붙이기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로 다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엄격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대통령제고 그리고 삼권 분립, 견제 균형에 충실한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수사로서 해서 지휘권을 막론하고 집권층에서 비리가 있으면 강력하게 수사해서 그걸 척결해라.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뭐 법사위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삼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는 결국은 법과 제도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정인을 임명해 놓고 그것을 흔들고 나가라, 물러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결국은 공직이라는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국민들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에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물러날 것인가. 저는 절대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본인이 뭐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해임시키면 또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통령 임명권자 그 주변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태를 통해서 친여적인 부분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뭐 소위 뭐 지금 진보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수다. 그리고 다음에 보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직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 과정에 있었던 법적인 것은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초한 부분은 없는가? 라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 배경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즉 대표적인 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감시키는데 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뭐 청문회 과정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청문회 직전 기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법의 정치화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검찰총장이 수사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회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정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알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울산시장 등등 무더기로 13명을 기소한 이런 부분도 과연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 부분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나아서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검찰총장이 지금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우려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초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검찰총장이 한테 모든 것을 맡겼지 않아서 수사와 관련해서 물론 장관이 지휘할 수 있다고도 돼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떤 뭐 긴급 체포권이라든가 이런 것 다 검찰이 가지고 있고 위에서 물론 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없고 사안이 시급하고 긴급하면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찰 수사나 소환 조사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법에도 정해져 있고 예. 그런 걸 봐서 뭐 어떤 권력과 가깝고 어떤 지금 인수청문회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알겠습니다.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예.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네.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까지. 근데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여야의 갈등이 좀 예고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예고가 돼 있죠. 예. 저는 이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가 됐고, 예. 그래서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이제 구성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국회가 원구성조차도 안 되니까 네. 지금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려면은 추천위원들이 예. 구성이 돼가지고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이제 지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가 원구성도 안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는가.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공문을 보내서 빨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본인이 이제 자서전에서 운명이라는 책에도 썼지만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공수처 설치를 불발한 거.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년 수건 사업이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정신의 사업이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관리 또는 이제 특수 인물들을 감시하는데도 공수처 예. 설치는 꼭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 장악이다, 또 사법 장악의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제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 그리고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지금 3년 차 이제 불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어떤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는 예.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국정의 성과를 내기 상당히 지금 조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구성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마음은 상당히 급하다. 그래서 3차 추경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네. 민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런 의지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서 또 이제 공수처 같은 것도 대선의 제1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상당히 퍼플러스1을 구성해서까지 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야당을 끌어들여서 야당한테 주면서 하는 것 이유도 네. 네. 공수법을 처리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이 제1의 어떤 대선 고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이 상당히 급하다. 이런 것을 야당이 알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것을 지난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반대를 했지만 예.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 임명할 때도 상당히 야당 몫이 2명 아니겠습니까? 예. 네. 2명이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당이 상당히 반대의 칼날을 크게 들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가 계속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정치권의 상황을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